오늘 국회는요,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차라리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국회에 답변을 보냈더라면 우리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검증에서 가장 얘기하셔야 될 때는 잠수 타시고 국회도 안 나오시고. 왜 한국당 집권할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출석해놓고 이렇게 욕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왜 한 번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 운영위가 열릴 때마다 조국 수석의 출석은 항상 이 화두이자 논란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의 장 본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운영위 자체가 결국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 실패, 그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열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없는 운영위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다 요구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또 노영민 실장 얘기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도 한 번도 민정수석이 운영에 나오지 않았었죠. 네.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편리할 때는 지난 정부에 숨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촛불 정부다 그래서 차별화시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봤을 때 좀 민정수석이 당연히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청와대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정수석도 대통령 참모로서 나와서 충분히 국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오늘 첫 출석한 날이었는데요. 결국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한 건, 특히 인사검증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청와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는 거죠. 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의가 없다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의 지금 현재 공직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네.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데 이번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걸 또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도덕적 검증이나 윤리적 검증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또 본인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 위원장 자격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국민 앞에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가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직부장 얘기를 추가로 또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령 인사 검증에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이미 2명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낙마 이후에 국민소통수석의 발언들. 그것이 굉장히 지금 오히려 더 국민 정서에 점을 부었거든요. 그것까지 여기에 대해서 포함해서 오늘 사과해야죠. 사과한 거겠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불출석이 양해가 됐던 거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증 뚫렸죠. 그리고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민정수석실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른 얘기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네요. 어차피 인사검증 얘기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후보자를 두고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박영선 의원의 이런 삼성 저격이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원조 변호사가 2008년부터 로펌에 근무를 하면서
수임한 삼성 관련 사건들의 목록이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위선의 끝판왕인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방해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경고합니다. 청와대는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요청 즉각 철회해 주시고 박영선 후보자는 그 이전에 먼저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한국당 측 주장에 의하면 이원조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시절 이 삼성 저격수로 활동할 당시에 당시 남편은 삼성전자 소송의 거액 수임료를 받고 있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이원조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2008년에서 2018년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진행된 13건의 삼성전자 관련 소송 사건을 수임해서 수임료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네. 그리고 수백억 원이요?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이죠. 네. 그리고 수임 내역까지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수임 내역을 갖다 준 사람이 언론인 출신 삼성 부사장이다. 이렇게까지 또 출처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의혹은 그만큼 확실하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네. 그러니까 남편은 수임료를 챙기고 또 부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모른 채 하면서 삼성 저격주로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한참 할 당시에 박영선 의원의 남편은 삼성 관련 소송을 수백억대 수임료를 받고 진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데 이재명 차장. 예. 근데 또 박영선 후보자 측에서 해명을 했고 또 삼성 측에서도 강력하게 이 해명을 상세하게 또 내놓았죠. 뭐라고 얘기를 이걸 합니까? 부인했죠. 네.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 현지 법인이 이제 미국과 소송을 할 때 그 한 로펌에 계속 소송을 맡겼었는데 네. 자, 이원조 변호사가 그 로펌의 소송은 맞다. 네. 중요한 거는 이원조 변호사가 그 로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아하. 로펌과 계속 계약을 맺어 왔었고 또 하나는 이원조 변호사는 지금 한국, 도쿄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업무에는 다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박영선 의원의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남편이어서 그 로펌에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네. 게 지금 삼성과 박영선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변호사 계시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근무했던 저 로펌에 삼성이 일을 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로펌에 일을 한 거지 거기서 이원조 변호사가 일을 해서 돈을 받아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아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원조 변호사가 삼성이 준 사건이 왜냐면 그 로펌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로펌이 일을 받아서 안에 이제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서 법무법인 채널A 그러면 담당 변호사 하면 이재명 할 수도 있고 황순옥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맡을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로 받아온 사건을 로펌을 수임했을 때 이원조 변호사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건 미국 본사하고 삼성 얘기했다면 미국 본사하고 직접 진행한 거고 이 변호사가 소속된 사무소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도 이원조 변호사는 삼성전자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네. 실제로 일을 수행한 변호사 이원조 변호사가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그런데 뭐가 있냐? 네. 수익 쉐어를 어떻게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직접 관여하지 그렇죠. 않았지만 로펌에서 그렇죠. 수익을 그거예요. 예. 나눠 가졌을 때 그 수익을 받았으면 또 네.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펌에서 일을 따을 때 그 파트너나 변호사한테 수익 분배도 어떻게 하냐면 일을 따오는 사람이 가주는 돈이 있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되게 저희 중요한 업계에서- 점을 지적해 주는 네. 거예요, 지금. 저희 업계에서 예.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방송 부족함 용어를 제가 안 써요. 네. 어쨌든 그래요. 이원조 변호사가 실제로 일을 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원조 변호사 때문에 그 일을 삼성에서부터 저 로펌에 따와서 그 로펌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러면 그 로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원조 변호사한테 배당을 수익을 쉐어를 했을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박영선 후보자하고 삼성전자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삼성 일을 한 적이 없다. 없을 거예요. 예. 본인은 예. 역시 삼성의 반은
이 변호사가 소속된 사무소 과정한 적이 저것도 맞을 겁니다. 둘 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이익 쉐어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봐야죠. 이게 핵심적인 걸 지금 딱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요,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요, 박영선 의원을 향한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수임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로펌이 수임한 후 수익을 이 이원조 변호사와 나눴느냐가 핵심이다라는 설명을 방금 들으셨고, 자, 한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가 논란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건물 매입 논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입입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죠.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그 수사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이미 그 작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그분이 돈 있어 투자하는 거 가지고 절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건물 가지고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느냐. 네, 그 사건 역시 예. 뭐 이미 수사가 장관님께 제가 작성된 걸로 오늘 알고 여러 있습니다. 여야 의원 이재명 차장. 예. 아니, 법사위까지 가서 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억 대출 받은 게 적절하냐, 아니면 네. 특혜 대출이냐, 이게 가장 큰 이제 핵심 쟁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원래 지금 현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 아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 한 4개밖에 없는데 네. 은행 대출 자료를 보니까 10곳으로 부풀려졌다. 네. 결국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특혜 대출을 했다는 게 지금 한국당 주장인 거고, 지금 국민은행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준 거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이제 금감원의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의를 표했고 이미 지금 떠난 거 아니에요, 대변인 자리를. 닷새가 됐죠, 지금. 그렇죠. 그랬는데 사퇴한 지가. 아직도 지금 그 관사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조국 수석의 과거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나절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닷새 전에 대변인직을 사임하더라도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방을 빼겠습니까? 네. 지금 갈 곳이 없는데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할 거예요.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날 올렸던 글 때문입니다. 반나절도 머물지 말아라. 네, 반나절도 머물지 말고 호텔 가서 개인 돈으로 묵어라. 이삿짐도 개인 돈으로 옮겨라.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조국 민정수석이 너무 많은 SNS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에다 어떤 주제만 넣으면 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대로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닷새 동안 머문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 편집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떠났다고 꼭 얘기를 해달랍니다. 정치부에서 예. 입장을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5일 동안 있었던 건 맞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